네, 안녕하세요. 받아들임, 그리고 이 초연적인 관점과 참여적 관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라, 내려놔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수행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정신 분석학적이나 어떤 심리 치료적인 그런 분야에서도 내려놔라, 받아들여라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누군가 소리치면 그 소리치는 걸 다 들어라. 폭력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참고 인내해라. 때리면 맞아라. 뭐 이런 식의 느낌. 그런 전부를 포함해서 다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내맡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구분해 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좀 받아들임, 수용, 그리고 마음 공부적인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마음 공부적인 의미의 수용과 받아들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받아들일수록 가벼워지고 내 카르마로부터 좀 놓여나는 것이 수행적인 관점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받아들임은 조금 더 어떤 봉헌자, 헌신자, 좀 더 선의에 가까운 어떤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과 받아들임이 조금 나의 어느 부분은 억압적인 느낌, 애써서 참고 애써서 인내하는 희생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수용적인 느낌에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받아들임, 우리 명상적인 의미의 받아들임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현재 그 일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을 다 받아들여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받아들임과 참여적 관점을 같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강 건너의 집에서 불이 났을 때 불구경을 하죠. 초연적이죠. 우리 집 아니잖아요. 남의 집 불구경합니다. 그때는 초연적이게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내 일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누가 저거 혹시 너네 집 아니야? 너네 집으로 불 옮겨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초연하게 바라볼 수가 없죠.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서 애쓰죠. 자, 그럴 때 이 초연적인 관점과 참여적인 관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와닿죠. 누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화가 화가 나지 않는 사람, 괜찮은 사람, 아무리 나를 억압해도 그거부터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고 괜찮아, 그럴만했어. 그 사람은 그럴만하고 나는 또 그 사람 이해할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항상 모든 걸 수용하는 느낌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그와 나를 분리시켜서 보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자, 그럴 때 어쨌든 그게 이제 내 집 불이 되면 막 뛰어가서 불을 끄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그 불이 왜 났느냐, 누가 불을 냈느냐, 이런 거는 일어난 현실은 지금 불이 나 있음. 그 불을 끄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이 왜 났느냐 그 원인을 계속 따져 묻는 거는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어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이 말이지, 불이 난 것도 그냥 불이 타서 다 죄가 돼도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열심히 불을 꺼야 됩니다. 재산을 하나라도 건져야 돼요. 자, 그렇게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 일어난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을 말합니다. 참여적인 관점도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라 내 집 불 끄는 거, 이렇게 참여되는 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참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헷갈린다. 내가 그런 화가 나면 계속 화를 그 화에 대해서 조금 초연해져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상황을 빨리 정리하면 좋은 거 아니냐. 같이 막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참여적인 거고 그렇게 해야 좋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참여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더 불러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건 화에 먹힌 상황, 좀 넘어갔죠. 화에 지배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화가 화를 불러서 더욱더 화를 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화에 참여됐다기보다는 화에 먹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 양당 간의 결정을 원합니다. 그렇죠? 기다는 말이야, 아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야, 저렇게 하라는 말이야. 이런 어떤 확실한 것을 원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물이 보이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을 잘 깨어서 살피고 그 중심점을 잡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 참여적인 관점, 그러면 화를 낼 때 그 화에 초연하지 않고 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참여적인데,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가 참여고 어느 정도가 먹힌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 수리남이라는 거의 영화급인 드라마를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황정민 배우님이 정말 몰입도가 높은 연기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배우의 삶이 있고 본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황정민이라는 사람의 삶이 있고 그 수리남에서 나온 그 배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그 연기력이 굉장히 몰입도가 있기 때문에 어색함, 무슨 우리가 연기 못할 때 발연기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좀 보는 시청자가 몰입이 안 되는 그런 어색한 연기들이 있고, 와 정말 진짜 같았어 라는 그런 어떤 연기력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황정민 배우님이 수리남에서 맡은 역할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목사고 진짜는 어떤 마약 그 관련된 무슨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연기들이 정말 실감나고 진짜 같아서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그 시청자가 몰입도가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그 연기에 그 배역에 완전히 참여돼 있었다. 그 감정에 완전히 참여돼 있었다. 내가 내 화에 참여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내 생활로 이제 어떤 연기를 할 때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그 배역에 몰입되어 있다가도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이 됐구나, 나는 수리남의 그 배우고 실생활에서도 그 배우처럼 그 역할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조금
이해하면 어떨까? 참여되는 것이, 내 화에 참여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나의 상처라든지 나의 약점을 건드릴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허허허 나는 괜찮아, 이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쵸? 그렇지만은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 화에 먹혀서 내가 마치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돼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큐사인이 지나갔고 연기하는 시점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고 하면 화에 먹힌 거죠. 그 연기자와 실생활의 자기가 혼동되는 상태입니다. 조금 비유가 적절한가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깊이 보고 가야지 어떤 말에 대해서 이해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거는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험해요. 항상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늘 답을 구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된다 느낌이 드는 순간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의지 삼아서 내가 되어가는 것을 체험적으로 증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맡기고 하는 것들은 일어나는 사실이 진리에 의해서 드러났음, 불이 났음,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 났구나,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불을 끄고 소방대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더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다음에 사후적인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죠. 나의 선택. 반드시 선택에는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릅니다. 내 선택에 따른 결과, 그 책임을 내가 마땅히 감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수용, 일어난 일에 대한 수용이지 전면적으로 누가 때리면 맞고 소리치면 듣고 계속 묵묵히 참고 나를 내리누르고 복종하는 굴종의 의미의 받아들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 선택하는 것, 거기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할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고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하고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은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선택하는 것,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 자, 이것 또한 선택입니다. 이 2가지, 후자의 2가지를 우리는 조금 내가 졌다, 내가 꺾였다, 그리고 내가 나를 극히 이겨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나를 2가지로 나눠서 잘 되어가는 나와 안 되어가는 나를 조금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이겼다고 했을 때 이긴 나는 누구고 진 나는 누굽니까? 나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 착한 나는 누구고 나쁜 나는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착한 나가 따로 있고 나쁜 나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지고 친절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임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 조금 보고, 일어난 현상,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일어났음에 대한 받아들임, 사실에 대한 인지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러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나는 잘 받아들이고 있군요. 정말 그럴까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옛날 일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때 그런 표정을 지었어. 그때 그렇게 나한테 했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어난 사실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됐어.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계속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일어난 사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잖아요.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보시면 좋죠. 자, 내 남편, 내 아이, 어떤 부모님, 시부모님, 뭐 친구, 지인, 직장 동료들, 그분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어. 그 말을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이런 것들은 그 사실 자체하고 싸우고 있는 증상입니다. 맞죠?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하고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 진실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선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의 선택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됐는데 왜 일어났어? 이것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카르마라는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 남편과 계속 싸우는 이유, 내 상사와 계속 불편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항상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으로 대꾸하지. 그래, 너는 또 그렇구나. 이런 말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자, 그 사람이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때는 또 잘해보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아서 그랬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할 때 그것을 그래, 내가 선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내 정보화 시켜서 그래, 너는 또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기 있구나. 그 과거에 그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됐다라는 거죠. 뭐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진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는 허용했고 전면적으로 긍정해서 드러냈음, 불이 났음 그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는 끄기만 하면 되지. 불이 왜 났느냐, 누가 불을 냈느냐, 그거는 불을 다 끄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도 되잖아요. 급한 일은 불을 끄는 일이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 관계에서 그 사람은 또 그래, 역시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항상 그랬지,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러면 안 됐어,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됐어 라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임, 전면적인 받아들임,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임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구나. 선택했을 때 나한테 남음이 없구나. 왜? 책임지니까. 남음이 없구나. 그랬을 때 그 참여적인 관점은 남일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내 감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구나. 화가 나는데 그 화에 대해서 먹히는 게 아니라 이 화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내가 올라오고, 이럴 때 내가 슬프고, 이럴 때 내가 기쁘고, 이럴 때 내가 외로워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공감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면, 배우가 자기 배역을 벗어나면 자기의 일생을 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자유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내 삶에 참여적이게 된다는 것은 그 감정에 먹히지 않는 한,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땐 그 감정에 참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땐 다음으로 참여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결론은, 일어난 일을 일어났음으로 받아들임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은 초연적이게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상황과 안에 있으면서 공간이 확장돼야지, 나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초연적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을 점차 지켜보는 것, 그것이 참여적이다,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말은 항상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 말이 다 전달되지 않은 답답함을 느끼시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물어봐 주시고, 또 우리가 해소가 안 되는 건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한테 친절하고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